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LA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12월도 머지 않았네요. 2025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2025년 너무나 고생하셨고, 2026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커스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레이커스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세크라멘토 킹스 전 승리 전까지 3연패 늪에 빠졌었고요. 10경기 4승 6패로 부진했었는데 세크라멘토를 꺾고 1승을 추가했습니다. 오스틴 리브스, 사실상 레이커스의 2옵션인데 이 오스틴 리브스의 부상, 그리고 헐거운 수비력,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만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24점 차 대승을 따냈습니다. 자, 레이커스 최근 5경기 성적을 보면 유타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클리퍼스 상대로 88점에 묶이면서 88대 103으로 패배, 피닉스전 24점 차 패배, 휴스턴전 23점 차 패배, 레이커스는 졌다 하면 두 자리 점수 패배입니다. 접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접전 패배는. 그리고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125대 10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동안 레이커스는 어수선했던 게 사실이었죠. 크리스마스 매치였던 휴스턴 로켓전 대패로 레이커스는 시즌 최다인 3연패 늪에 빠졌었는데 JJ 레딕 감독이 휴스턴 전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빡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은 53경기를 이런 식으로 뛰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이크 라라비아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이크 라라비아는 뭔가 단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팀 연습과 비디오 분석 시간을 갖기 전, 이건 모든 팀들이 거의 매경기 하는 거죠. 이 JJ 레딕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꽤나 불편한 시간이 될 거야. 그러니까 비디오 세션, 필름 세션 하면서 잘못된 걸 콕콕 집어서 이야기할 거니까 불편한 마음과 함께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공표를 한 셈이죠. 그러면서 현재 레이커스 선수들은 진심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JJ 레딕 감독이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팟캐스트 할 때도 그런 면 때문에 인기가 많긴 했었는데 감독이 되고 나서는 화도 많아지고 굉장히 직설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자, 한 동부 컨퍼런스 감독의 의견이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 레딕의 거친 말투는 르브론 돈치치를 향한 것이다. 에임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NBA 선수들은 감독의 공개적인 비판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르브론 돈치치를 비롯한 레이커스 선수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현재 동부 컨퍼런스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딕이 짜증을 내고 레딕이 주어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상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그 타겟은 르브론과 돈치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피닉스전 잡담. 네, 레이커스가 피닉스에게 홈에서 크게 졌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타임아웃 때 들어오지 않고 이 조던 구딘과 잡담하면서 또 웃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성의 없는 수비를 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커리는 애초에 수비가 약한 선수고 르브론은 수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하진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백코트 없이 속공 득점하는 장면들이 자주 노출이 되는데 레이커스는 휴스턴전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25대 48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는 르브론과 디안드레 에이튼이 주요 원인이다, 원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18득점, 2리바운드, 5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을 했고요. 필드골 3점, 자유투 그럭저럭 괜찮았다 치더라도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33이었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최악이었고요. 디안드레 에이튼 36분 뛰면서 10득점에 2리바운드, 그리고 1턴오버, 필드골은 6개 중에 5개를 넣었지만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14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휴스턴전은 이미 지난 경기고 레딕 감독이 팀 오펜스에 대해서도 세크라멘토와의 경기 전에 한마디를 했었어요. 르브론이 복귀한 이후에 우리는 공격면에서 조직적이지 못했다. 의미 없는 소유권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핵심은 이 세 가지다. 수비의 명확성, 역할의 명확성, 그리고 조직적인 공격. 자,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본인 잘못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랬던 레이커스가 다행히 반등했습니다.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세크라멘토전을 맞이했죠. 경기 내용 나빴고 감독은 선수를 거의 저격하고 오스틴 리브스는 없었습니다. JJ 레딕 감독은 이 경기 앞두고 라인업을 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뭔가 다른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고, 주전 라인업은 그대로였어요. 다만 벤치 라인업과 로테이션의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닉 스미스 주니어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스미스 주니어는 기대에 화답을 했죠. 자, 스미스 주니어 세크라멘토 전에 24분 뛰면서 무려 21득점, 3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벤치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필드골 57.1%, 그리고 3점 10개 중에 5개니까 적어도 득점 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오스틴 리브스의 빈자리를 아주 잘 메웠다고 볼 수 있죠. 원래 플레이메이킹이나 패스나 혹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는 선수고, 다만 득점력은 워낙 좋은 선수죠. 자, 레딕 감독이 닉 스미스 주니어에 대해서 경기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2경기에서 우리 팀 승리에 기여를 했었고 오늘도 큰 도움을 줬다. 우리가 닉 스미스 주니어를 영입하고 싶었던 이유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돈치치는 닉 스미스 주니어에 대해서 득점력이 있는 선수는 당연히 공격 전개에 큰 도움이 된다. 스미스 주니어가 없었다면 훨씬 접전이지 않았을까? 정말 훌륭한 경기를 펼쳤고 오늘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르브론 역시 닉 스미스 주니어에 대해서 닉 스미스 주니어 득점력에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자, 닉 스미스 주니어 인터뷰도 좀 울림이 있었어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내가 있는 곳이 NBA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고 자란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꿈꾸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BA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멋지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JJ 레딕 감독이 세크라멘토 전에서 좀 달라진 로테이션을 들고 나왔죠. 르브론과 돈치치의 출전 시간을 서로 좀 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브론과 돈치치가 페어링이 되지 않아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첨언이 있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돈치치는 33분 뛰었어요. 34득점, 그리고 득실마치 플러스 22였고, 르브론이 29분 뛰면서 24득점, 기가 막힌 리버스 잼, 백핸드 잼 하나 찍었고, 득실마치도 플러스 20이었습니다. 다만 점수가 벌어져 있을 때 레딕 감독이 좀 여유가 없는 점은 저는 좀 불만이긴 해요. 오스틴 리브스도 만약에 레딕 감독이 지금처럼 갈아 마시지 않고 어느 정도 관리를 했다면 저는 종아리 부상 지금처럼 크게 입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레딕 감독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출전 시간 관리, 그리고 약간의 눈치라고 생각을 해요. 20점 차 벌어져 있는데 굳이 돈치치를 다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돌다리 두들기고 건너야 되지만 저는 그런 로테이션에서 조금 더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자,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세크라멘토전에서 레이커스 이적 이후에 단일 경기 최고 야투율을 기록했습니다. 84.6%. 더불어서 본인의 190번째 개인 득실마진 플러스 20경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 부문 던컨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플러스 20경기가 무려 190번이라는 거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레딕 감독은 계속 쓴소리만 내뱉진 않았습니다. 세크라멘토전 끝나고 나서는 48분 내내 우리 선수들 경쟁심 유지하면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5명 모두 수비에 가담하는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레이커스가 추구하는 농구다. 항상 5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좋은 수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자, 레이커스 현재 20승 10패입니다. 그리고 승률은 66.7%, 서부 컨퍼런스 4위고요. 높은 순위에 비해서 공수 밸런스, 넷 레이팅, 그 다음에 수비 레이팅은 다소 좀 불안한 편이긴 해요. 일단 공격 레이팅이 전체 7위고요. 수비 레이팅이 25위입니다. 그리고 넷 레이팅이 전체 15위고요. 그러니까 넷 레이팅만 놓고 보자면 서부 4위인데 전체 15위면 굉장히 평범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페이스는 전체 25위입니다. 아주 느린 편이죠. 자, 서부 14위 세크라멘토전의 승리를 따내면서 일단은 한숨 돌렸지만 실질적인 시험 무대는 내일 열리는 동부 컨퍼런스 1위이자 현재 연패 늪에 빠져있는 디트로이트전이겠죠. 디트로이트는 유타한테 졌어요. 두들겨 맞고 클리퍼스한테도 뺨 맞았습니다. 2연패 상황에서 레이커스를 만나는데 레이커스가 승리를 따낸다면 그래도 동부 1위를 잡은 팀이 되는 거고, 패한다면 현재 분위기 안 좋은데도 디트로이트에게 덜미를 잡히네.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자, 디트로이트는 공격 레이팅이 117.6입니다. 전체 8위.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레이커스와는 대조적이죠. 수비 레이팅이 전체 2위고요. 넷 레이팅은 동부 1위지만 전체 7위. 페이스는 레이커스보다 빠릅니다. 전체 11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레이커스가 살짝 언더독의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오스틴 리브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오스틴 리브스 현재 왼쪽 종아리 통증 때문에 휴스턴전 15분 출전하고 후반에 아예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 왼쪽 비복근 2급 염좌로 최소 4주 결장.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은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종아리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고, 또 종아리를 다쳤다가 복귀했는데 또 다쳤어요. 레이커스의 의료진들이 일 처리가 별로 좋지 못한 건 사실 원투데이도 아니고,
어쨌든 종아리를 다치고 또 다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달 이상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제프 스토츠라는 현지에서 굉장히 명망 높은 부상 분석가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킬레스건과 결합된 힘줄을 공유하는 위치가 리브스가 부상을 입은 부위다. 2급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평균 기간은 약 40.1일이 소요된다. 그러면 6주인 셈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다친 부위가 아니라 다쳤던 데를 또 다쳤기 때문에 저는 4주는 레이커스가 굉장히 좀 축소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리브스가 필요한 건 당연히 정규 시즌도 필요하지만 플레이오프다. 또 이렇게 좋은 성적 내고 1라운드 탈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는 리브스가 아쉽게도 올 NBA 팀이나 뭐 올스타가 날아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100% 회복하고 돌아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브스는 일단 4주 후에 재평가 예정이고요. 만약에 즉시 출전 허가를 받는다면 1월 25일 댈러스 매버릭스전이 복귀 무대가 되지만 저는 상당히 좀 무리하는 그런 복귀보다는 확실히 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까지 오스 리브스 23경기 뛰면서 35.3분 너무 많이 뛰었죠. 그리고 26.6득점, 5.2 리바운드, 6.3 어시스트 각종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 그리고 터프샷을 즐겨 던지지만 야투가 무려 50.7%, 3점이 36.5%, 그리고 자유투가 87.3%입니다. 뭐 아주 효율도 좋고 볼륨도 뛰어난데 워낙 리브스가 또 들이받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또 파울을 많이 얻어내고 내 몸을 좀 돌보지 않고 뛰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종아리 부상은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LA 클리퍼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LA 클리퍼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시즌 개막 후 최다 연승을 달렸어요. 무려 4연승입니다. 6승 21패에서 10승 21패로 바뀌었으니까 제법 큰 폭으로 반등했다 볼 수가 있죠. 12월 21일 레이커스전 103대 88 승리를 시작으로 24일 휴스턴전 무려 20점 차 승리, 128대 108 승리, 포틀랜드를 맞아서는 119대 103으로 4쿼터 역전승, 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직전 경기였던 디트로이트전 112대 99승, 디트로이트를 또 한 번 두 자리 득점으로 막았어요. 내 팀의 도합 성적이 77승 47패니까 꺾은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죠. 레이커스, 휴스턴, 디트로이트 전부 다 양대 컨퍼런스 상위권 팀이고 포틀랜드 정도가 약체긴 합니다만 더 포틀랜드는 원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 LA 클리퍼스의 올 시즌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비력의 저하였죠. 지난 시즌 클리퍼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3위였습니다. 이 제프 벤건디 수비 코치의 엄청난 역량과 더불어서 선수들도 제 몫을 해냈죠. 그런데 올 시즌은 현재 4연승을 내달렸지만 시즌 수비 레이팅이 26위였어요. 그런데 연승 기간 동안 4경기 평균 실점이 99.5실점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클리퍼스가 50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초성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빼어난 수비를 선보인 셈이죠. 자, 제임스 하든은 팀의 연승에 대해서 수비보다는 브룩 로페즈의 역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룩 로페즈 덕분에 우리가 4연승을 달릴 수 있었다. 수비 기여도와 더불어서 동료와의 소통 능력, 림 근처 수비력, 그리고 로페즈가 주는 스페이싱까지 해내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하든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최근 4경기의 3점 지표를 보면 디트로이트전 3점 34개 던져서 14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팀 3점이 41%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포틀랜드전 원정이었습니다. 3점 40개 던져서 20개 넣었어요. 50%. 휴스턴전 30개 던져서 9개 넣었습니다. 30%. 요때는 좀 잠잠했었는데 레이커스와의 경기가 시작이었죠. 43개 던져서 16개 집어넣고 37%.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비차 주바치가 다치면서 발목을 다치면서 브룩 로페즈가 주전으로 나오는데 로페즈 주전으로 나오고 스페이싱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일단 LA 클리퍼스의 3점 시도 개수는 전체 20위예요. 36개씩 던지는데 최근 2경기 디트로이트와 포틀랜드를 상대로 3점은 거의 비슷하게 던졌지만 확률이 무려 74개 던져서 34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로페즈가 한 경기에 3점 9개를 넣었던 포틀랜드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바치가 뛸 때와는 스페이싱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4연승 기간 동안에 3점 147개 던져서 59개 성공, 3점 성공률 40.1%.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페즈의 스페이싱이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이 카와이 레너드는 진짜 애증인 선수잖아요. 나오면 잘하지만
나오기가 힘들고 몸값이 적당하면 괜찮지만 몸값이 비싸고 여러 논란에 시달리는 선수인데 디트로이트전 레너드의 기록은 예술이었습니다. 레너드가 보통 고득점하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레너드는 본인이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나는 최대한 볼을 많이 쉐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나도 좀 내 경기 스타일을 바꿔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55득점 본인의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그리고 11리바운드 여기에 스톡스가 8개였어요. 5스틸 3블락 3점 5개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코트 양쪽 끝자락에서 전부 다 본인의 발자국을 기가 막히게 많이 새겨놓은 겁니다. 자, 본인의 커리어 하이이자 55득점, 구단 역대 최다 득점 동률 기록입니다. 그전 기록은 얼마 전에 세웠던 제임스 하든의 55점이었죠. 그러니까 동일 시즌에 구단의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2명이 번갈아서 세웠는데 팀의 성적과 현실은 굉장히 좋지 못했죠. 하지만 레너드의 마인드셋이 바뀔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55득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레너드의 기록 팀이 치른 31경기 가운데 21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출석률 67%, 그리고 34분을 뛰면서 27.5득점, 6.5리바운드, 3.4 어시스트, 2.1 스틸. 참 나오면 잘해요. 필드골 49.5%, 3점 37.5%니까 8개 중에 3개 집어넣고 자유투 무려 97.6%, 지금 새로운 기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레너드가 본인의 55득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내가 득점을 많이 책임져야 하는 팀에 있어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스퍼스 있었을 때도 좋은 선배들이 많았고 토론토에서도 사실 파스칼 시아캄부터 해서 벤블릿도 있었고 그때 라우리도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득점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지만 벤치에선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들은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3점을 조금 더 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처럼 내가 디트로이트전 55득점을 했던 경기처럼 내 경기 스타일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면서 팀 상황이 만약에 진 것 같다면 나는 더욱더 오늘 같은 플레이를 강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팀이 지금 내 득점을 필요로 하고 코칭 스태프가 내가 패스보다는 득점을 더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3점을 더 많이 던지길 원한다면 나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방점을 찍고 플레이하겠다라고 레너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클리퍼스 10승 21패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또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 혹은 기회가 있죠. 브라이언 윈드호스트가 무슨 보도를 했냐면 클리퍼스는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 매수자가 될지 매도자가 될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 내가 파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구매자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덧붙이기를 클리퍼스는 뭐가 됐던 간에 한쪽 방향으로 확고히 노선을 정할 거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고 팔고가 아니라 그냥 파이어 세일하면 다 팔고 그 다음에 화끈하게 달릴 거면 그냥 확 사버린다는 건데 살 수 있는 자산은 딱히 없죠. 자, 그러면서 트레이드 마감일 판도에 이 클리퍼스의 결정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6승 21패가 됐을 때까지 카와이 레너드, 제임스 하든, 이비차 주바츠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클리퍼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 팔아요. 우린 달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데릭 존스 주니어가 훈련에 복귀했거든요. 이 데릭 존스 주니어의 복귀만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셀러보다는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최근 나온 영입 후보는 워싱턴 위저즈에서 리더로 뛰고 있는 CJ 맥컬럼입니다. 리그 관계자들은 CJ 맥컬럼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2라운드 픽 한 두세 장으로 가능하다라는 전망인데 일단 나이로 보나 또 제임스 하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투가드의 그런 포지션의 효용성으로 보나 맥컬럼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핏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위기에서 벗어난 레이커스와 또 이번 시즌 최다인 4연승을 달리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클리퍼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레이커스 클리퍼스 또 어떤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